안녕하세요. 자유통일문화원 이혜란입니다. 드디어 국강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아쉽네요. 예. 그렇지만 지난 10시간 동안, 9시간 동안 또 오늘까지 합해서 10시간 동안 북한의 무상 그 시스템과 또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회주의는 정말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방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북한의 지하 시장 경제가 생겨나면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북한은 이제 그 해방이 돼서 그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북한의 여성 정책을 만들고 남녀 평등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여성의 지위 그 개선을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북한에 대해서 그 얘기할 때 특히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선망의 눈길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여성 정책이 이제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여성 정책과 현실 간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여성의 지위 변화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이제 1945년 그 11월 18일에 그 북조선 민주여성 동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조선 민주여성 동맹으로 이제 됐죠. 그리고 46년 6월에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공포하면서 여기에서 여성들에게도 남자들과 똑같이 하루에 8시간 노동제를 보장한다는 등, 또 사회보험제라든가 유급휴가, 노동안전, 위생조건 개선, 산전산후휴가 77일 도입, 유아 수유시간 1시간 보장과 같은 그 정말 여성들이 듣기에 아주 귀가 솔깃한 그런 그 여성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46년 7월에 그 남녀 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발표해서 그 여성들을 혁명의 수레바퀴를 그 함께 밀고 나가는 혁명의 동력으로 규정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정책들만 보게 되면 정말 북한에서 여성들이 엄청 대우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이러한 여성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여성들을 이 경제 활동에 끌어들여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뜻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여성들의 그 사회적 지위 개선을 해준다는 명목 하에 그 선거에서 여성들을 이제 그 자기들의 정권을 지지하는 그 가장 이 충성 세력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 정권이 수립된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의 혁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여성 정책을 파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 함께 이 여성의 문제를 그 봉건적 질곡에서 해방하는 이러한 목표를 두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에게 야학을 통해서 불을 가르쳐 준다든가, 또는 그 여성들을 그 사회에 진출시키는 어떤 그 가정의 그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보다는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그 활동들을 정책들을 많이 펴고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전국 어머니 대회와 같은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대회도 개최하고, 또 전국 각지에 어머니 교실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들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키는데 그 진출시킨 분야는 주로 그 식품 가공이라든가 방적, 피복, 그 다음에 그 식당 상점과 같은 경영업 분야 또는 상업 유통 분야 이런데 이제 많이 그 포진을 시키고, 두 번째로는 교육, 문화, 또 보건 분야에 이제 이 여성들을 많이 배치를 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북한에서는 이제 이 그 여성들이 정치적으로는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을 이제 많이 뽑아요. 많이 뽑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이 직접적으로 입법 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어떤 활동하는 게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대부분이 직업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 직업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선출되는 게 아니라 지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할 때요, 각 지역의 그 후보자가 한 명 나와요. 한 명 나오면 그 후보자에 대해서 100% 찬성 투표하죠. 그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했는데 99.7%가 투표를 했고 100% 찬성 투표했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요. 북한에서는 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나 또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할 때 대부분이 거의 10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100% 찬성 투표만 합니다. 후보자는 2명도 안 나오고 1명만 나오고 이 후보자는 국가에서 제정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회사나 또 인민반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지역에 이번에 나온 그 후보자가 누구냐고 시험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여성들의 사회에 참여를 이제 독려를 하면서 북한은 또 어떤 그 정책을 실시했냐면요. 그 여성이 혁명의 동력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것과 함께 가정혁명화와 가사부담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을 가정과 자녀교육, 남성들의 뒷바라지와 같은 가부장적인 그 전통적인 여성상까지 확대해서 여성들에게 이중거를 짊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게 그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 게, 나가서 일하는 여성들은 배급을 700g 주지만 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한해서는 배급을 300g밖에 안 줘요. 이 300g은 북한의 3살 난 유아가 받는 배급입니다. 그렇게 여성의 그 가사 부담에 대한 가치를 아주 평가절하를 해서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아주 그 무시를 당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김일성의 어머니, 또 강반석과 또 김일성의 부인이자 김정일의 그 생모였던 김정숙을 그 여성의 전통적인 여성상의 모델로서 이렇게 이제 내세워가지고 따라 배우기 운동을 열심히 이제 추진을 했죠. 그래서 그 강반석은 이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 이래가지고 그 전통적인 아내상, 또 전통적인 어머니상, 아주 헌신적인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편이 절대적으로 이 가정 살림이나 이런데 경제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혁명 사업에만 이제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요했고, 또 김정숙을 통해서는 정말 김일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깡그리 다 바치는 어떤 헌신적인 여성상을 그 강요하면서 또 경제적이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사회정치 활동에서 아주 능수능란한
어떤 울트라 슈퍼 우먼을 장려했죠. 사실 뭐 한국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북한의 여성들이 정치에 이제 많이 참여하는 데서 부러워하지만 실제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정치에 이용이 되는 거죠. 뭐 최고인민의 대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명목상의 어떤 명분상의 어떤 지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북한 여성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직업입니다. 직업.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의 여성들이 힘 있는 직업, 또 모그란 있는 직업에 포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뭐냐? 남편이나 가정의 출신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그까짓 거 대학 10개 나오는 것보다도 그냥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시집 잘 가는 게 대학 10개 나오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이제 시집을 잘 가서 남편을 잘 만났거나 아니면 부모의 백그라운드가 아주 권력자 집안에서 태어난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아상점 책임자라든가 어디 옥류관 지배인이라든가 이런 아주 모그라니 있는 직업에 이제 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정말 심각한 기아 사태에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까지 지탱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남편은 정치 권력, 여성은 경제 권력, 정경유착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80년대였나요? 그때 한때 북한에서는 너무 많은 간부집 부인들이 유통망 부분을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몽땅 내보내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그란이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쉽게 놓아집니까? 3년 있으니까 또 다시 들어와서 그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는 배급제 시대에는 남편의 위치에 따라서 또 가정의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지되는 그런 지위였고 실질적으로 힘이 없고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런 여성들은 이 집단 배치를 당해서 뭐 탄광이나 강산에 가서 엄청난 중노동을 해야 됐고 또 그래서 너무나도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하고 집에서 이제 졸업집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 졸업집으로 살게 되면 배급을 300g밖에 받지 못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북한에서는 이제 집안에 한 명 세대주는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사망을 하거나 정치범으로 끌려가거나 이렇게 해서 남편의 존재가 부재하게 되면 그 남편을 대신해서 여성이 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취향이나 뭐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주는 남편이 했던 뭐 탄광에서 일했으면 탄광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강요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이제 여러 가지 생활 형편이 여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또 사회생활의 부담, 또 가정생활의 부담, 이중고를 겪었던 게 북한 여성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지위가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북한의 배급제가 붕괴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 공장이 돌아가는 게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쯤에는 북한에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3대 모조리가 있는데 첫 번째 모조리 직장에 나가는 여성, 두 번째 모조리 돼지 키우는 여성, 세 번째 모조리 장사하는 여성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또 좀 많이 바뀌죠. 모조리 시리즈가 많이 바뀌는데 80년대부터 집에서 장사를 하는 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좀 더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 아주 참혹한 고난의 행군 시대가 오면서 여성들의 장사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게 됐죠. 그래서 뭐
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달리기 장사라 그러고 또 뭐 장마당은 햇볕 백화점이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됐는데 이럴 때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전업주부 여성들이 장사를 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게 확장이 되려면 개혁과 개방이 필수인데 아니 북한에서 개혁과 개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에서 이제 장사를 해서 밥 벌어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많은 여성들이 눈을 돌리게 됐고 어떤 동황증을 뗀다든지 아니면 그 뭐 중국에 요건을 낸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중국에 도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중국에 돈벌이를 하러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여성들이 중국에 많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여성의 지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여성들이 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좀 보시면 이 도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의 그 입국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2012년도부터 많이 꺾이고 있는데 요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북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탈북자들의 이것이 많이 탈북자들 중에 이제 여성의 탈북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약 한 3만 명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성은 한 70% 정도 되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이 점점 여성이 너무 많이 불어나고 있죠.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탈북은 사실 남성들의 전유물이에요. 그게 강을 건너야 되고 또 이 엄청난 그 지뢰밭 같은 데를 넘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이 이렇게 많은 것은 여성들이 가사의 부담을 떠안고 이렇게 많이 중국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탈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3만 명의 탈북자가 와 있는데 이 3만 명의 탈북자가 오는 데에는 이 북한 여성들의 또 탈북 여성들의 기여가 엄청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지하시장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장사활동이 늘어나니까 여성의 지위가 바뀌는데 옛날에는 북한에서 이제 남전여비가 심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북한에서 여전 남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북한에서 이제 또 돌아다니는 유머들을 좀 들어보시면요. 북한에서 남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낮전등이라고 불러요. 낮전등. 낮에 켜면 안 되죠. 북한에서는 낮에 낮전등을 켜게 되면 단속을 당합니다.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불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들을 비하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만들어내서 여성들이 이제는 그 하늘 같은 남편을 비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고 가정의 파괴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 여성들 중에 엄청난 부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 탈북 여성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탈북 여성에 의한 또 릴레이 탈북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자기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들 데려오고 딸 데려오고 어머니 모셔오고 아버지 모셔오고 동생들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탈북이 하나의 시장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탈북자들이 와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북한 여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북한의 여성의 지위는 결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어떤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여성들이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의해서 또 자발적인 경제활동 그 참여의 결과물에 의해서 여성의 지위가 달라졌고 그 여성의 지위가 바뀌면서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힘이라는 것은 참으로 막대하다는 거. 이 시장은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이 그 몰입이 되고 있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빨리 그 극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뭐 여성의 여권을 주장한다든지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전 대한민국에서도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여성의 인권 신장, 또 여성의 지위 개선에 그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여성들의 지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하루빨리 북한의 지하시장 경제를 양성화시켜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것, 인권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것,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통일을 목전에 두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자유와 인권과 소유권을 선물해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자그마한 그 디딤돌 같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